안녕하세요, 밀떡튜브입니다. 오늘은 한국 대 베트남 군사력 비교를 주제로 한 영상입니다. 단순히 전력만 비교를 하는 것이니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대표적인 친한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박항서 감독님이 지휘를 맡으신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이 1년도 채 안 되어 동남아 최강으로 군림하며 양국의 우호 관계도 더욱 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부터 한국의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베트남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베트남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을 바이러스 전파하러 왔냐며 조롱하는 것도 모자라 많은 숙박업소와 식당에서 한국인 손님을 거부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2월 다낭을 여행하러 온 한국인 관광객을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강제로 여권을 빼앗고 격리시설에 구금하는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한국 외교부가 이 사태에 대해 항의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는데요. 한국인들이 식사로 제공한 자국의 서민 음식 바인미를 빵 쪼가리라고 모욕했다며 역으로 항의했고, 이에 베트남 네티즌들도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인 여행객이 바인미가 아닌 첫날에 한 끼 식사로 제공된 머핀을 가리켰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설령 바인미가 맞더라도 오랜 격리로 인한 피로 누적과 돈을 날린 것에 대한 허탈감과 짜증으로 저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애초에 베트남 음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며 동시에 유일한 음식이 바로 쌀국수인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래서 바인미의 외형만 보고 그저 베트남식 샌드위치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애초에 베트남에서도 바인미는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닌 가벼운 식사나 간식으로 취급되며 편의점의 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강제로 끌려와 격리당해 몸과 마음 모두 불안하고 지쳤을 한국인 여행객에게 든든한 밥 한 끼는커녕 저런 간식만 준 것은 굉장히 무례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경악한 것은 이를 사과하고 해명해야 할 베트남 총리와 정부가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는 추악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많은 부문, 특히 경제에서 큰 기여를 하는 한국에게 베트남이 보여준 태도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실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제 국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구인데요. 한국은 5,178만 명, 베트남은 9,733만 명입니다. 다음은 GDP인데요. 한국은 1조 6,200억 달러, 베트남은 2,449억 달러입니다.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베트남은 동남아에선 국가 인지도가 높은 것과 인구가 많은 것에 비해 국가 GDP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특히 동남아의 맹주 인도네시아와 작지만 강한 나라 싱가포르는 말할 것도 없으며 무엇보다 어떤 분야든 지고는 못 산다는 라이벌 태국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참고로 한국, 특히 삼성이 베트남의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야말로 어마무시합니다. 2019년 기준 베트남의 최대 기업은 삼성전자이며 무려 베트남 총 GDP의 20%, 수출액은 30%를 차지하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베트남 내에서는 삼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베트남은 세계의 패권을 두고 다투는 미중 무역전쟁보다 한일 무역분쟁을 훨씬 관심있게 다루며 양국의 눈치를 봤을 정도인데요. 다음은 국방비입니다. 한국은 54조, 베트남은 6조 7천억입니다. 베트남도 징병제를 실시하며 인구가 1억에 가깝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제의 한계 때문에 국방비가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베트남은 입대하면 군사훈련만 받는 게 아니라 취업과 관련된 기술 훈련도 필수적으로 받게 되어 시골 청년들은 군대를 매우 선호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경제 수준을 감안하면 금양책에도 나름 갖춰진 편이며 부실한 부대는 반찬이 나물만 나오지만 그래도 국이랑 밥은 무제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방비가 많지 않은데 장병 복지가 비교적 좋다는 걸 반대로 생각하면 무기 도입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소리이며 실제로 베트남군은 전력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제 병력을 비교할 텐데요. 상비군은 한국은 58만 명, 베트남은 48만 4천 명입니다. 예비군은 한국은 270만 명, 베트남은 500만 명입니다. 다음은 육군입니다. 먼저 기갑전력을 비교할 텐데요. 한국은 2,400대의 전차와 3,30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3,346대의 전차와 4,50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병전력입니다. 한국은 3,500문의 견인포와 3,150문의 자주포, 420문의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2,100문의 견인포와 500문의 자주포, 1,246문의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한국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기갑 전력은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한국의 우위입니다. 현존 전차 중 4위 안에 드는 K2 흑표를 포함해 3.5세대 전차를 1,600대 이상 보유한 한국에 비해 베트남은 작년에 도입한 3세대 T-90S 96대를 제외하면 전부 2세대 이하 전차들 뿐입니다. 확실히 물량에서는 베트남이 좀 더 앞서지만 질적인 면에서 극소수를 제외하곤 절망적으로 차이가 심합니다. 특히 베트남 기갑
전력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베트남 전쟁 때 러시아에게 기여받아 40년 넘게 운용되고 있는 T-55, 30년 전인 걸프전 때 M1 에이브람스에게 일방적으로 학살당한 T-72가 주요 전력입니다. 그나마 내세울 만한 T-90도 3.5세대인 후기형이 아닌 초기형에 속하는 3세대이며 이마저 러시아가 다운그레이드형을 수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세계 정상급인 K2와 그에 버금가는 K1A2와 K1E1에게 일방적으로 학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포병 전력도 베트남의 압도적인 열세입니다. 일단 물량에서도 크게 밀릴 뿐더러 성능은 그야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당장 베트남이 보유한 자주포 중 그나마 최신형에 속하는 게 1968년에 개발한 2S3 아카치아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당연히 한국이 보유한 정상급 자주포 K9, K55A1과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다연장 로켓은 베트남이 한국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많아 우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베트남이 보유한 다연장 로켓은 전부 BM14와 BM21인데 한국의 M270 천무와 비교하면 외형부터 초라해 보이며 화력과 명중률 또한 열세입니다. 종합적으로 육군은 모든 면에서 한국의 우위입니다. 베트남의 근본적인 약점은 대부분 무기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해 거의 북한 못지않은 박물관 집합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은 공군인데요. 먼저 전술기입니다. 한국은 362대, 베트남은 47대입니다. 다음은 공격기입니다. 한국은 60대, 베트남은 28대입니다. 이제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입니다. 한국은 각각 4대, 베트남은 보유하지 않습니다. 공군은 솔직히 비교가 민망합니다. 우선 전술기 전력은 한국의 우위입니다. 전술기에서 한국은 4세대 KF-16 167대와 4.5세대 F-15K 59대, 5세대 F-35를 16대 보유 중인데요. 반면 베트남은 4세대 수호이 27 12대와 수호이 30 3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량에선 베트남이 압도적으로 열세이며 성능에서도 KF-16과 F-15K에게 사실상 열세로 봐야 합니다. 둘의 후속 기체이자 4.5세대 최강급인 수호이 35면 몰라도 KF-16에게는 잘 쳐줘도 되등 F-15K에게는 열세가 확실합니다. 그마저 러시아제 원본 스펙이 아닌 수출용 다운그레이드형이라 사실상 모든 면에서 열세이며 굳이 F-35가 나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원기 전력도 베트남은 보유하지 않으며 현재로선 도입할 예산도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공군은 한국의 우위가 확실합니다. 마지막은 해군입니다. 먼저 3000톤급 이상 수상함입니다. 한국은 21척, 베트남은 10척입니다. 다음은 잠수함입니다. 한국은 18척, 베트남은 6척입니다. 마지막은 상륙함입니다. 한국은 10척, 베트남은 보유하지 않습니다. 해군은 한국의 압도적인 우위이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수상함 전력은 한국의 압승입니다. 한국은 함대 방공이 가능한 1만 톤의 이지스함 3척을 포함해 대부분 함정들이 개함 방공이 가능합니다. 반면 베트남은 개함 방공이 가능한 2000톤의 시그마급 4척과 게파르트급 4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네덜란드에서 도입한 시그마급인데 개함 방공도 거의 불가능해 초기함에 가까운 스펙인데 척당 2800억에 도입했습니다. 참고로 라이벌 태국은 한국의 대구급을 기반으로 한 푸미폰 아돈야대급을 도입했는데 스펙이 거의 준 이지스함에 가까운 것에 반해 척당 2600억 가량에 불과합니다. 베트남은 유로 환율도 높은데 왜 굳이 네덜란드에서 도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수함 전력은 한국의 우위이지만 방심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4000톤의 대형 잠수함 최신형 킬러급 6척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어 아직 대잠 전력이 취약한 한국 해군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러시아에서는 무기를 수출할 때 인도와 중국을 제외하면 기술 도난 방지를 위해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무조건 다운그레이드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의 킬러급은 원본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한국 해군에게 예상보다 위협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군 역시 잠수함 전력을 조심하면 한국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종합적으로는 한국의 압도적인 우위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밀떡튜브입니다. 오늘은 한국 대 싱가포르 군사력 비교를 주제로 한 영상입니다. 단순히 전력만 비교를 하는 것이니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싱가포르를 표현하기에 이보다 적절한 표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싱가포르의 면적은 서울보다 약간 큰 수준이며 인구도 1000만 명을 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금융업이 주축이 되는 막강한 경제력은 동남아는 물론 아시아 전체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입니다. 이제 국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구인데요. 한국은 5,178만 명, 싱가포르는 585만 명입니다. 다음은 GDP인데요. 한국은 1조 7,200억 달러, 싱가포르는 3,641억 달러입니다. 그렇게 강조한 것 치곤 생각보다 낮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가 서울보다 조금 큰 도시 국가이며 비교 대상이 쟁쟁한 강호들이 속한 지역 강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위치한 대한민국인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당장 동남아의 맹주이자 지역 강국인 인도네시아도 강압적으로 나가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싱가포르는 비교적 눈치를 보는 편입니다. 또한 한국과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4마리 용이란 그룹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어는 1960년대 이후 일본이 자신의 뒤를 이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으며 체급이 비슷했던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국가 GDP에서 나머지 셋을 합쳐도 절반밖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반면 나라 취급도 받지 못하는 대만과 아예 중국의 자치구인 홍콩에 비해 그나마 싱가포르는 상황이 가장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방비입니다. 한국은 54조, 싱가포르는 13조 2300억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본토 방어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대다수의 국가와 달리 싱가포르는 무조건 적국 본토에 대한 침공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게 서울보다 조금 큰 도시 국가에서 방어에만 전념했다간 본인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싱가포르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를 강요해 종전을 이끌거나 아예 전쟁을 예방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며 이 전략이 가장 잘 통하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이제 병력을 비교할 텐데요. 상비군은 한국은 58만 명, 싱가포르는 5만 5천 명입니다. 예비군은 한국은 270만 명, 싱가포르는 30만 명입니다. 다음은 육군입니다. 먼저 기갑전력을 비교할 텐데요. 한국은 2,400대의 전차와 3,30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132대의 전차와 2,12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병전력입니다. 한국은 3,500문의 견인포와 3,150문의 자주포, 420문의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262문의 견인포와 48문의 자주포, 246문의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한국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기갑전력은 한국의 절대적인 우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존 전차 중 4위 안에 드는 K2 흑표를 포함해 3.5세대 전차를 1600대 이상 보유한 한국에 비해 싱가포르는 132대의 레오파드 2A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량에선 싱가포르가 절망적으로 열세이며 종합적인 성능 또한 한국의 K 시리즈의 열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병 전력은 비교가 의미 없을 정도로 한국의 우위입니다. 한국은 세계 정상급 자주포인 K9을 필두로 각각 3,000문이 넘는 자주포와 견인포를 보유해 압도적인 화력을 낼 수 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자국산 자주포 프리머스 48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능에서도 K55A1의 완전히 열세입니다. 종합적으로 육군에서 싱가포르는 한국에게 전혀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동남아에선 베트남과 최강을 두고 다툴 정도입니다. 다음은 공군인데요. 먼저 전술기입니다. 한국은 362대, 싱가포르는 100대입니다. 다음은 공격기입니다. 한국은 60대, 싱가포르는 보유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입니다. 한국은 각각 4대, 싱가포르는 각각 4대와 13대입니다. 공군은 한국의 확실한 우위입니다. 하지만 동남아에 이렇게 강한 공군을 보유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술기 전력은 한국의 우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술기에서 한국은 4세대 KF-16 167대와 4.5세대 F-15K 59대, 5세대 F-35를 16대 보유 중인데요. 반면 싱가포르는 레이더 차이 때문에 F-15K보다 근소 우위인 F-15SG 40대 그리고 현재 KF-16과 동일한 성능의 F-16을 6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4세대 기체로 제한하면 성능에선 동등 혹은 싱가포르의 근소 우위이며 물량에선 한국이 압도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F-21을 제외하면 현존 최강의 전투기 F-3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형기 전력은 싱가포르의 우위가 예상됩니다. 조기 경보기에서 한국이 4대를 보유한 P-4A는 싱가포르가 보유한 이스라엘제 걸프스트림보다 성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중급유기에서 한국은 시그너스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시그너스와 같은 기종 4대를 포함해 허큘리스 5대와 스트레토 탱커 4대까지 포함해 무려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공군은 전술기의 물량과 작전 반경의 차이로 한국의 우위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일부 전술기의 질적 우위와 채공
시간의 압도적인 차이로 한국이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싱가포르 공군은 동남아에선 당연히 적수가 없으며 아시아 전체에서도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강한 공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해군입니다. 먼저 3000톤급 이상 수상함입니다. 한국은 21척, 싱가포르는 6척입니다. 다음은 잠수함입니다. 한국은 18척, 싱가포르는 6척입니다. 마지막은 상륙함입니다. 한국은 10척, 싱가포르는 4척입니다. 해군은 한국의 압승입니다. 먼저 수상함 전력은 한국의 확실한 우위입니다. 한국은 함대 방공이 가능한 1만 톤의 이지스함 3척을 포함해 대부분 함정들이 개함 방공이 가능합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3200톤의 준 이지스함 포미더블급 6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단은 준 이지스함인 걸 감안해 무시하긴 어렵지만 태생적인 체급의 한계 때문에 다른 준 이지스함들과 비교하면 종합적인 성능에서 하위권에 속합니다. 당장 포미더블급은 한국에서 수출한 태국의 포미포 나둔야대급을 상대로도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한국 해군의 신경을 가장 거슬리게 하는 위협적인 전력은 바로 잠수함 전력입니다. 싱가포르 해군은 스웨덴에서 퇴역한 고틀란드급 잠수함을 도입했는데 극한의 개량으로 현존 디젤 잠수함 중에선 최상위권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는 현재 한국 해군의 가장 큰 약점인 부실한 대잠 체계와 겹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싱가포르는 2030년대에 자국산 경항모를 건조할 계획이며 함재기로 F-35B 12대 도입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그다지 관심이 없겠지만 중국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2014년 한국이 필리핀에 고작 퇴역한 포항급 초기함 한 척을 공유했을 때도 중국이 매우 격하게 항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자기들 앞마당에 속하는 동남아가 군사력을 증강하는 걸 자국 안보 상황에 해가 된다며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하물며 F-35B를 탑재한 경항공모함은 중국이 입에 개거품 물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어쨌든 해군은 한국의 확실한 우위이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종합적으로는 한국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밀떡튜브입니다. 오늘은 한국 대 싱가포르 군사력 비교를 주제로 한 영상입니다. 단순히 전력만 비교를 하는 것이니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싱가포르를 표현하기에 이보다 적절한 표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싱가포르의 면적은 서울보다 약간 큰 수준이며 인구도 1000만 명을 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금융업이 주축이 되는 막강한 경제력은 동남아는 물론 아시아 전체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입니다. 이제 국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구인데요. 한국은 5178만 명, 싱가포르는 585만 명입니다. 다음은 GDP인데요. 한국은 1조 7200억 달러, 싱가포르는 3641억 달러입니다. 그렇게 강조한 것 치곤 생각보다 낮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가 서울보다 조금 큰 도시 국가이며 비교 대상이 쟁쟁한 강호들이 속한 지역 강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위치한 대한민국인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당장 동남아의 맹주이자 지역 강국인 인도네시아도 강압적으로 나가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싱가포르는 비교적 눈치를 보는 편입니다. 또한 한국과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4마리 용이란 그룹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어는 1960년대 이후 일본이 자신의 뒤를 이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으며 체급이 비슷했던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국가 GDP에서 나머지 셋을 합쳐도 절반밖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반면 나라 취급도 받지 못하는 대만과 아예 중국의 자치구인 홍콩에 비해 그나마 싱가포르는 상황이 가장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방비입니다. 한국은 54조, 싱가포르는 13조 2300억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본토 방어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대다수의 국가와 달리 싱가포르는 무조건 적국 본토에 대한 침공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게 서울보다 조금 큰 도시 국가에서 방어에만 전념했다간 본인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싱가포르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를 강요해 종전을 이끌거나 아예 전쟁을 예방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며 이 전략이 가장 잘 통하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이제 병력을 비교할 텐데요. 상비군은 한국은 58만 명, 싱가포르는 5만 5천 명입니다. 예비군은 한국은
한국은 270만 명, 싱가포르는 30만 명입니다. 다음은 육군입니다. 먼저 기갑 전력을 비교할 텐데요. 한국은 2,400대의 전차와 3,30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132대의 전차와 2,12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병 전력입니다. 한국은 3,500문의 견인포와 3,150문의 자주포, 420문의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262문의 견인포와 48문의 자주포, 246문의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한국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기갑 전력은 한국의 절대적인 우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존 전차 중 4위 안에 드는 K2 흑표를 포함해 3.5세대 전차를 1600대 이상 보유한 한국에 비해 싱가포르는 132대의 레오파드 2A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량에선 싱가포르가 절망적으로 열세이며 종합적인 성능 또한 한국의 K 시리즈의 열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병